안녕하세요. 저번에 단어랑 읽기 그리고 듣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독일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이번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말하기랑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영상이랑 마찬가지로 이 방법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방법이고 또 아마도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바꿔서 이제 조금씩 변형해서 하시던가 아니면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말하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말하기랑 사실 쓰기까지도 말하기랑 쓰기는 듣기랑 읽기랑 좀 다르게 옆에서 조금 교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조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옆에서 교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혼자 공부하다가 잘못된 표현들을 익혔을 경우에 그 표현이 입에 그대로 굳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계속 사용을 해서 그냥 그대로 앞으로 평생 그냥 그렇게 쭉 사용하게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표현은.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조금 원어민이라든지 아니면 좀 잘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경우랑 그리고 시험 대비가 아니고 그냥 회화를 위해서 말하기를 더 잘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시험 대비를 하는 경우랑 회화는 당연히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시험 대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조금 사실은 내가 말하기 수준이 이 정도가 안 되는데도 시험에서는 성적을 잘 나올 수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말하기 원어민이랑 진짜로 회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정말 자기 수준이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을 무조건 통과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시험 자기가 봐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 시험에서 나오는 말하기 유형을 완벽하게 분석을 한 후에 그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되게 효율적이고 이제 친구들이랑 회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는 역시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겠죠.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험마다 나오는 말하기 유형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유형에 맞춰서 그 문제마다 항상 꼭 말해야 하는 그 구문이 있다면 그 구문을 먼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선 그걸 외운 후에 그 주제에 따라서 단어만 순발력 있게 싹싹 바꿔서 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문구를 만들기 전에 하면 좋은 건 유튜브에 좀 공신력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말하기 시험을 보는 그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확인을 해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선 이런 구문을 많이 사용을 하는구나. 이런 분위기구나. 이런 걸 먼저 파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연습을 하게 될 거잖아요. 보통 파트너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혼자 연습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상적인 글을 미리 다 작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시험장이다 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한 상태로 읽는데 읽을 때 글로 쓰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말을 할 때는 글을 쓸 때랑은 다르게 추임새도 막 들어가야 될 테고 하기 때문에 그걸 말로 옮길 때 좀 어떻게 해야 가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같은지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작성을 한 거를 보고 처음에는 외워야겠죠? 웬만큼 외운 다음에 내가 혼자 입으로 연습했을 때 이 정도면 조금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까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녹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처음에 말하는 것을 녹음을 한 다음에 들어보면 되게 정말 자기 목소리 듣기 싫고 그리고 나는 왜 여기서 이런 발음이 왜 이따위인지 정말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되게 충격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충격을 받아서 그 목소리 듣기 싫은 걸 이겨내고 계속 듣다 보면 난 이 부분에서 항상 발음을 잘못하는구나. 난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맨날 여기서 잘못 끊는구나.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을 스스로 보고서는 듣고 그리고 파악한 후에 그거를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다음에 녹음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좀 바꿔봐야지. 이런 식으로 점점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들었을 때도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좀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녹음 연습을 하시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녹음한 걸 들었을 때 발음에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일단 독일식 알발음은 좀
다르잖아요. 영어식 알 발음이랑도 다르고 우리나라는 아예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물을 입에다가 머금어서 가글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자주 틀리는 발음이 L 발음이거든요. 이 L 발음은 독일의 L 발음은 영어식 L 발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식 리을 발음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거를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계속 배워와서 그런지 영어식으로 발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우리나라식으로 발음하면 그나마 덜 듣기 거북한데 영어식으로 L 발음하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 영어식 L 발음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파일 같은 것을 파일 이렇게 발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P랑 F 발음을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역시 없는 발음이기 때문이죠. P랑 F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다 P 발음으로 하잖아요. 피읍 발음으로. 그래서 그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단어의 뜻이 아예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 특성상 발음을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교정해 나가시면 그러면 시험 말하기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학시험이 아니고 회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친구가 있으면 좋죠. 근데 친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성격이 엄청 활발한 경우에는 막 다가가서 친구가 되기 좋겠지만, 그렇지만 저처럼 좀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먼저 나서서 친구를 만나기보다 만나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알게 된 지인이랑 만나는 것보다는 일단 왓츠앱이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카톡을 갖고 있다면 카톡으로라도 쓰는 것을 많이 연습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네가 그래도 좀 어린 친구들이나 그러니까 또래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왓츠앱으로 메시지를 쓸 때 은연중에 자기 말투가 다 들어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네들이 이 또래 애들은 어떤 말투를 많이 사용을 하는구나, 이 얘기를 할 때는 얘는 줄임말로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표현은 이렇게 돌려서 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글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익히고 그 다음에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황해서 어버버 하다가 끝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메시지가 오면 읽고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문법 확인해가면서 천천히 답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친구들이랑 많이 메시지를 보냈었던 거라면 그 친구가 이전에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라는 걸 찾아내서 그걸 응용해서 내가 또 단어만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천천히 조금 나아질 거거든요.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말할 때도 떠듬떠듬이더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왓츠앱이라든지 그런 메신저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리고 그리고 또 내가 무슨 핸드폰 요금에 문제가 생겨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난다. 그래서 전화를 그냥 안 해. 그래서 내가 그 요금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점점 불이익을 계속 당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그냥 방관을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당연히 처음에 힘들겠죠? 근데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언젠가는 다 들리게 되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선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말을 잘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써놓기만 하면 소용이 없고 그거를 쓴 다음에 아까 전에 녹음하는 방법 그걸 이용해도 괜찮고 그냥 혼자서 입으로라도 머릿속으로 상황극을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고객 번호가 뭐인 이름이 뭐인데 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줘라,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서 마치 누군가랑 진짜 대화하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상황극을 해가면서 입에 완벽하게 외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를 거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지점 방문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나는 내 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좀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어버버거리고 내가 외국인이라서 말을 잘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더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좀 화를 낸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안 좋은
서비스 직원으로서 안 좋은 그런 사람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당당하게 나 잘 못 알아들었으니까 한 번 더 천천히 좀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를 또박또박 하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빨리 말했지, 천천히 얘기해 줄게 하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더 친절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천천히 듣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하면 그럼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게 한 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트라우마를 갖지 마시고 계속 도전을 하다 보면 해결이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극을 평소에 하다 보면 상황이 딱 닥친 경우에 갑자기 얘기를 해야 한다면 단어를 떠듬떠듬 단어로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상황극으로 대비를 해둔 상태에서는 그나마 외워놨던 그런 구문들이 입에서 쪼르륵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내면 그럼 그게 또 자기한테 큰 용기가 되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고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머릿속에 상황극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중에서 잘 찾아보시면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구문들을 계속 읽어주는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평소에 약간 배경음악처럼 뭘 할 때 그냥 쭉 틀어놓으시면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상황극을 할 거잖아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 장문을 해놨을 텐데 그 상황도 자주 쓰이는 상황이라서 혹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말이랑 겹치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 장문한 게 틀렸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고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경우에는 더 머릿속에 박혀서 금방 외울 수 있게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을 계속 틀어놓고 들으시면 반복 학습도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쓰기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좀 문법적인 기반이 좀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쓰기를 쓰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문법, 특히 독일 문법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단어 하나를 써도 하나밖에 안 썼는데 틀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 레벨에 맞는 문장을 내가 완벽하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혼자 막 쓰기보다는, 그러니까 교정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뭔가 이미 잘 써져 있는 그런 글을 필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시험을 준비한다. 그럼 그 시험 준비하는 교재에 들어있는 텍스트라든지 그거를 필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필사를 할 때 당연히 거기 있는 내용이라든지 단어, 문법 그런 거 전부 다 파악을 한 후에 그다음 필사를 해야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 번 필사를 하면 내가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라든지 구문을 익힐 수가 있어서 좋기도 하고, 그리고 틀린 문장이 아니라 옳은 문장을 내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사하는 거를 여러 가지 테마를 다 모으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스포츠에 관련된 텍스트를 필사하고 내일은 뭐 예술에 관련된 뭐 그런 텍스트, 이런 식으로 매번 다른 테마를 쫙 필사를 하시면서 그 테마마다 자주 쓰이는, 자주 등장하는 문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단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따로 정리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집에서 연습을 할 때 그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연습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이전에 정리해뒀던 걸 참고를 해서 쓰면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다루지 않은 테마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조금 필사를 하시고 또 옆에다 단어랑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쓰기 시험을 보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쓰기를 할 때, 일상에서 쓰기를 할 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왜 제가 종종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독일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도 블로그를 좀 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되게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볼 때도 조금 인상이 깊은 게 뭐냐면 한국말에서도 누구에게 처음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편지 아니면 이메일 이런 걸 쓸 때는 먼저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서론을 쓰고 저는 누군데 이런 이유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쓰고 그 다음 본론을 쓰고 그 다음 마지막에 그러면 답장 기다립니다. 뭐 고맙습니다. 라고 쓰고 누가 보냈다 라는 걸 쓰는 게 보통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형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 형식을 그냥 다 무시하고 이제 독일어 공부 어떻게 해요? 라고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독일 유학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앞뒤가 다 잘린 그런 메시지라든지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누가 봐도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메일이라든지 편지를 굉장히 많이 아직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독일어까지도 구성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크게 좋지 않아요. 엄청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로 편지나 이메일을 쓰실 때에는 언제나 그 형식이 따로 있거든요. 아마 아인스, 아이츠바이 정도만 되어도 학원에서 가르쳐 줄 거예요. 그 형식을 무조건 조금 지켜주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형식이 사실 그게 다거든요. 누구에게 보내는지, 그 다음에 나는 누구고 왜 이걸 쓰는지, 그리고 본론 쓰고, 그리고 인사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누구인지 쓰고, 그렇게 쓰는 걸 좀 지켜서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솔직히 카톡 같은 거 쓸 때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좀 오랜만에 연락한다든지 하면은 왓츠앱 같은 걸 쓸 때에도 이렇게 다 지켜서 쓰더라고요, 형식을. 예를 들어서 왓츠앱 문자를 보낸다고 하면 똑같은 그냥 학교에서 만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보내면 오랜만에 보낼 때 어떤 식으로 보내는 거 많이 봤냐면 예를 들어서 왓츠앱으로 보낼 때 리베 유미 컴마 하고 그 다음에 소문자로 시작하면서 wie geht's dir? Mir geht's sehr gut. Ich wollte dich fragen 이러면서 나 너한테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메시지를 썼어 하고 본론을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리베 그리스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밑에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장문에 진짜 편지처럼 해가지고 왓츠앱을 보내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띡 이렇게 야 뭐해? 이렇게 보내는 거는 당연히 엄청 친해서 매일매일 연락하는 사이에는 괜찮겠지만 그냥 그렇게만 보내면 조금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내기 전에 미리 안녕 누구야? 어떻게 지내니? 근데 오늘 뭐해? 이런 식으로 뭔가 앞부분에 뭔가 운을 띄우는 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본론을 얘기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게 약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지금 독일어 공부하는 방법 2편, 말하기 그리고 쓰기 편이 이렇게 끝이 났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혹시 원래 알고 계셨던 것도 많이 있겠지만 많이 참고해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추가로 뭔가 보충되는 내용을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다음에 봬요. 치즈!